안녕하세요. 전공별 AI 활용 중간 프로젝트 7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주제는 논-GMO, 건강한 식탁을 위한 AI 프로그램 기획입니다. 팀 구성은 조장 김수진, 그리고 조원으로 이수연, 박수민, 조은별이 있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주제 선정, 문제 확인,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 자료 수집 분석 결과, What, Why 로직 트리, 해결 방안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입니다. 유전자 조작 작물은 일반적으로 유전자 조작, 즉 재조합 기술을 통해 재배된 작물을 가리킵니다. 유전자 조작 생물체 전체를 가리키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는 말도 사용되지만 GMO라는 말이 보다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2014년 전 세계 GMO 작물 지배 면적은 181.500만 헥타르로 1996년보다 10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체 농지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전자 변형 기술은 농작물뿐만 아니라 가축에도 활용되는데요. 특정 유전자를 자르는 데 사용하는 유전자 가위 기술로 털의 길이를 짧게 하여 고온 환경에서도 스트레스가 적게 만든 소에서 생산한 소고기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미국 식품의약국이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확인입니다. 먼저 저희 조의 종합 아이디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디어로 유전자 조작 작물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궁금증과 위험성을 AI 기술을 통해 쉽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고요. 여기서 사실은 현재 유전자 조작 작물이 눈에 띄게 증가했지만 소비자들은 GMO 원료에 노출된 상품을 알기 어렵습니다. 더 알아야 할 것은 현재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유전자 조작 작물의 현황과 종류이고요. 다음으로 필요한 자원은 유전자 조작 작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AI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박수민 조원의 개인 아이디어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식자재의 GMO 함유량을 신속,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AI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GMO 함유량을 보여주는 기술이 적고 알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긴 과정과 시간이 듭니다. 더 알아야 할 것은 GMO 식자재가 불러오는 질병과 환경적인 문제점들을 담고 있는 통계 자료와 그래프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자원은 수집된 GMO 함유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기 위한 입력과 위험시되는 성분들에 대한 지식입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GMO의 위험성을 한눈에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AI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GMO가 함유된 제품이 위험한 이유와 주의해야 하는 점들을 모두 찾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듭니다. GMO 식자재가 불러오는 질병과 환경적인 문제점, 이러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통계 자료와 그래프를 더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자원은 제품의 GMO 함유량을 나타내는 데이터, 시스템 개발과 함유량 정보 수집을 위한 입력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김수진 조원의 개인 아이디어입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사용된 GMO 종류와 함유량을 보여주는 AI입니다. 식품업체에서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으면 파악이 어렵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더 알아야 할 것은 현 상황에서도 GMO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자원은 상당한 시간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비용입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GMO가 발병시킬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정보를 담은 AI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인과관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들을 추가로 조사할 것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의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수연 조원의 개인 아이디어입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논-GMO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들의 정보를 정리하고 제공하는 AI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식품업체가 GMO 표시를 지나치게 마케팅에 이용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알아야 할 것은 국내 GMO 표시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자원은 기업들의 GMO 식품 이용 자료입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GMO 제품 바코드에 그 제품의 재배 과정을 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아이디어의 사실은 모든 제품에 사용하기 무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더 알아야 할 것은 유해 제초제의 종류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자원은 재배 과정을 자동으로 분류하여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은별 조언의 개인 아이디어입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상품을 스캔하면 GMO 함유 유무를 표시해주는 AI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품의 정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더 알아야 할 것은 최대한 많은 상품의 GMO 함유 유무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자원은 기업들이 상품을 만들 때 사용한 GMO 식품의 종류입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GMO 종류와 섭취에 따른 부작용과 질병, 이러한 문제의 발생 현황을 알 수 있는 AI입니다. 그러나 부작용과 질병의 다양성으로 인해 이의 경계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야 할 것은 GMO로 인한 질병과 부작용 사례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원은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지식입니다. 다음으로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입니다. 위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GMO 수입 현황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GMO 수입은 1082만 톤으로 세계 2위지만 식용 GMO 수입은 세계 1위입니다. 이러한 GMO 식품이 과연 환경과 인체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환경에 대한 안전성 여부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좁은 면적에서 실험한 결과만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상업적으로 재배했을 때 나타날 부작용을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음으로 인체에 대한 안전성 여부입니다. 새로운 독성 물질 생성 가능성으로 인해 알레르기 유발, 필수 영양 성분의 변화 유발, 가능성 항생제 내성 문제 유발 등 인체의 장기적 영향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GMO 연구가 과연 모든 나라의 식량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국제환경단체인 지구의 벗이 2008년 발간한 보고서 누가 GM 작물로 이익을 얻었을까에 따르면 재배지의 70% 이상이 미국과 아르헨티나에 집중돼 아프리카 같은 곳의 식량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대부분 부유한 나라의 동물 사료나 바이오 연료 제조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아프리카에서 2002년에는 생산 농가가 3,229곳이나 됐지만 생산성이 떨어져 2007년에는 853곳으로 줄어들었으며 GM 콩의 생산 능력은 일반 콩에 비해 오히려 5에서 10% 낮아 생산량 증가에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시험 재배와 검증 기간은 길어야 6개월에서 2, 3년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GMO 기술은 매우 불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충제 사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2000년 뉴 사이언티스트에 발표된 연구 논문은 미국을 12개 권역으로 나눠 비교해보니 7개 권역에서는 GM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살충제 사용이 똑같았으며 수확량의 경우에도 18개 권역으로 나눠 분석해보면 12개 권역에서 증가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충 저항성 GM 작물을 재배할 경우 초기 몇 년은 농약 살포량이 감소하지만 7년 이후에는 일반 작물과 똑같은 양의 농약을 살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익충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입니다. GMO 작물은 나비 유충과 잠자리, 무당벌레 등 익충에도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독성 물질 생성 가능성입니다.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 조사나 피부암 환자, 유방암 환자, 그리고 자폐아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자료를 보면 유전자 변형 작물로 인해 만성 변비, 역류성 식도질환, 만성 장질환, 당뇨병이 심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삽입된 외래 유전자가 생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개발 회사뿐만 아니라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다음은 자료 수집 분석 결과입니다. 이처럼 여러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한국은 GMO 곡물 수입량이 약 1천만 톤에 달하고 한국인 1인당 연간 GMO 소비량이 약 45kg일 정도로 GMO 식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는 작년 1197톤의 GMO 식품이 수입되었다는 통계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이처럼 GMO가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GMO 현황을 잘 모르고 지냅니다. GMO 곡물 수입은 다른 방법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통계 분석 결과 수입국의 전체 옥수수, 콩 재배 면적 중 GMO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90%를 훌쩍 넘습니다. 또한 작년 세계 종자 시장 규모 449억 달러 중 47.7%인 214억 달러를 이미 GMO 종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GM 작물 수입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배합사료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축산물이 GMO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국내 사료관리법으로는 사료에 GMO 원료가 얼마나 사용되는지 알 수 없으며 GMO 사료로 키운 가축이 도축된 뒤에도 그 고기 속에 잔존해 있는 GMO 성분을 사람이 간접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에도 GMO 성분 등록 및 표시 구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What, Why 로직 트리입니다. 한국의 GMO 재앙을 보고 통곡하다의 저자 오로지 씨는 한국에서 GMO를 수입해 먹기 시작해오면서 급증하고 있는 질병에 주목하였습니다. 옆에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GMO 수입 이후 급증한 질병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저체증아, 불임증, 선천기형아, 자폐증 발병률은 세계 1위고요. 청소년 성인병, 성조숙증, 대사증후군은 10년 동안 10배 증가했고요. 당뇨병이 폭발적 증가하고 원인 미상의 간암이 급증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병명들이 수두룩합니다.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재앙을 넘어 민족 소멸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 생명체는 주로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제초제를 흡수해도 죽지 않게 유전자가 조작된 작물입니다. 다른 하나는 살충제를 작물 자체가 만들도록 유전자가 조작된 작물입니다. GMO 작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종류는 라운드업 레디 작물입니다. 라운드업 레디라는 것은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 않는 작물을 말합니다. 한국이 수입하고 있는 GMO 작물은 거의 다 라운드업 레디 작물입니다. 다음으로 원인 및 해결 방안입니다. 저희는 문제의 원인을 정보 제공의 한계점으로 분석했는데요. GMO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이라도 GMO DNA나 원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 제외 대상입니다. 또 표기 기준 함량인 16.5%를 함유하고 있더라도 5가지 주요 원재료가 아니면 역시 표시 제외 대상입니다. 식용유, 간장, 식품 첨가물은 여기에서 또 제외가 됩니다. 이러니 대부분의 식품은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 한두 가지에 해당되어 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GMO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길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GMO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를 촉구해야 하는 기업의 윤리에 배반되므로 법률적으로 제정이 돼 있어야 하는데 저희 나라는 GMO 표시제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해결 방안은 착각 기업 캠페인과 데이터베이스화입니다. 기업이 먼저 GMO 함유량을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다양한 플랫폼과 제휴, 협력을 맺어 홍보, 마케팅, GMO 표시에 적극적인 기업의 소비를 촉구합니다. GMO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노 GMO 식당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